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물체를 실은 군용 트럭이 들어옵니다. 이내 그 군용 트럭 뒷부분이 일어서더니 하늘을 향해 하얀 물체를 쏘아 올렸는데요. 그 물체는 하늘로 치솟더니 순식간에 자세를 바꿔 목표를 향해 날아가 정확히 명중시키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중들의 극찬을 받았던 이 하얀 물체는 바로 한국이 개발한 중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천궁2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출을 목표로 사막 지형에서 비공개 성능 평가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UAE 국방부는 천궁 말고도 방산무기 강국들의 요격 미사일 기종들도 도입을 고려했지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천궁이 UAE의 하늘을 지키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런 발표는 여태까지 UAE 무기도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한국은 방산무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탄도탄 요격에 있어 세계 4대 강국인 한국의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UAE에서 한국의 천궁2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UAE는 총 10여 개 포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출 금액은 무려 129억 디르함, 한화로 약 4조 1,5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한국형 무기 수출 역사상 최대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UAE 국방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중동의 부국 UAE가 왜 미국과 같은 유명한 방산 강국들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 대신 한국의 천궁2를 샀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UAE와의 계약에는 예전부터 원전 수출과 아크 부대 파병으로 맺은 인연이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 방한한 UAE 왕세자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시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뒤 자국 특수부대 교육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아크 부대가 교대로 UAE에 파병돼 군사 외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아크 부대는 한국 특수부대에서도 정예들만 차출돼 구성되는데 주로 차출 대상 부대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육군 특전사와 해군 UDT실입니다. 한국의 정예들만 모인 아크 부대는 실제 작전을 하기보단 UAE 연방군을 훈련시키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 특수전, 대테러, 고공낙하 훈련을 주로 맡고 UDT는 해상작전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격수 양성과 EOD 폭발물 제거 훈련, 통신 등 특수전에 관한 UAE 연방군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UAE 연방군의 전투력 증강에 상당히 기여하여 현재까지도 그 파병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UAE 인사들이 한국의 군사무기에 큰 관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천궁2의 놀라운 성능과 믿기 힘든 가격입니다. 천궁2의 최대 속도는 마하 5이며 길이 4m, 무게 400kg으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UAE는 미국제 패트리엇과 이스라엘제 바라게잇 그리고 한국의 천궁2를 후보로 요격 미사일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패트리엇은 가격이 너무 비싸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은 한화로 8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천궁2 한 발 가격보다 약 5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또한 패트리엇 포대당 가격은 1조 원으로 알려졌는데 천궁2 10포대를 구성할 수 있는 돈으로 패트리엇은 4포대밖에 구성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을 이긴 천궁2는 이스라엘 바라게잇과 최종 경합을 벌이다 승리했는데요. 바라게잇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에서 요격한 전력이 있어 천궁2의 매우 강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성능 평가 당시 유연한 기동을 보여주며 표적을 모두 격추시켜 100%라는 명중률을 보여 UAE 관계자들의 눈을 휘둥그라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놀라운 성능의 UAE 국방부 관계자는 천궁2 도입을 서둘렀으며 공식 트위터에 천궁2 도입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이에 군 소식통은 세계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제 요격 미사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말로 이번 성과가 얼마나 큰지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UAE 수출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있는데요. 천궁2의 UAE 수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지난 2017년부터였습니다. 당시에 양국 정부는 요격 미사일 시험과 성능 평가에 유리한 광활한 사막이 있는 UAE에 요격 미사일 시험장을 세우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뒤 개발이 완료되고 성능 시험과 전력화까지 마치면서 수출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수출 성사엔 원인철 합참의장,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등 최근 UAE를 방문해 방산 세일즈를 한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의 활동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 무기 수출은 UAE 등 무기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엠바고가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UAE의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정부 소식통은 UAE가 이번 발표 직전에 우리 정부 고위층에 사전 통보를 해왔다며 이례적인 공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UAE가 천궁2 구입을 서두르며 이례적인 무기 도입 발표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협력하는 관계였기에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UAE는 자국 영토로 날아온 SS-21을 패트리엇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군이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의 탄도탄 공격은 이어져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을 사용해 최소 100발 이상의 탄도탄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탄도탄은 주로 북한제나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었기에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엇 팩 GMT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팩2 생산 라인은 옛날에 종결됨은 물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수명 연장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별 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미국을 통해 신형 패트리엇 팩3나 팩3 MSE를 도입하고 있지만 패트리엇 팩3의 발당 가격은 $400만, 팩3 MSE는 발당 $500만에서 $600만 달러나 되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2는 15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팩3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전군 운용이 곤란한 패트리엇과 달리 천궁은 야전 전개 능력이 우수해 UAE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AE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천궁2 판매를 요청했지만 올해가 되어서야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지난 2020년 11월 26일부터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한국군의 인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은 앞으로 2023년까지 한국군용 7개 포대 분량의 천궁2를 생산함과 동시에 UAE 모델도 함께 양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물론 요격과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화학무기탄두를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직격충돌 기술을 사용합니다. 국과연은 북한이 전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천궁 기본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미 국과연의 개발부서에서 직격충돌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11월 긴급히 직격충돌 요격 미사일에 대한 소요가 결정되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00억 원을 투입해 천궁2가 개발되었습니다. 정보가 불분명한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직격충돌 방식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한국만이 존재할 정도로 이것은 상당한 고난도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라크군도 한국 천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스트는 이라크가 방공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업체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데르 이라크 국방위원회 의원은 이라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라크는 이라크 전역을 방어하는 정밀한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라크에 TO-10 고등훈련기를 판매하는 등 우호 관계를 쌓고 있어 한국의 천궁 시스템 판매가 이뤄질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한 TO-10IQ 24대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이는 2018년 3월, 5월, 10월에 6대씩 18대와 2019년 5월 4대, 12월 2대 등 총 24대를 모두 이라크 공군에 차질 없이 인도하여 이라크 정부는 한국산 방산 무기에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경우 터키가 러시아 요격 미사일을 구매했다가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던 사례들이 있어 이라크 정부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천궁이 이라크 수주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한국은 탄도탄 요격 기술을 보유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이번 수출은 그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서 천궁2가 K9 자주포와 같이 한국의 효자무기가 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또 다른 퍼즐인 한국형 아이언돔과 사드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무기들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키가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